창세기 백문백답 39번째 시간 성경연대기와 자연과학 간 대화 높은 산이 형성되는데 걸리는 시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성경연대기와 관련된 궁금한 과제들 가운데 11번째 과제 12번째 시간입니다. 공룡 퇴적지층과 화석의 나이는 수천 년 이내라는 수많은 과학적 지지를 살펴보았고, 또한 태양계 우주를 포함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젊다는 과학적 주장들도 살펴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보면 수십억 년 내지 수백만 년 오랜 시간이 이 자연을 빚어냈다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다 멘토들도 그렇게 하니까요. 오늘은 높은 산의 형성과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859년 안토니오 슈나이더는요, 대륙이동설을 주장합니다. 대륙을 보면 대양을 건너서 어떻습니까? 딱 이렇게 탁탁 들어맞죠. 원래 이게 한 덩어리였는데 이동되었다, 깨져 나갔다 이런 거였죠. 근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1876년 영국에서 챌린저 탐험을 해저로 보내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9세기 말에야 비로소 이 해양 지각, 해양 바닥의 이 토양은 퇴적지층도 없고 대륙 육지하고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해양 지각은 굉장히 젊다, 대륙보다. 이런 어떤 견해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1910년대에 들어서요, 알프레드 베게는 대륙 이동설을 또 주장하게 됩니다. 1912년에 대륙의 기원, 1915년에 대륙과 해양의 기원 이런 책들을 내면서요, 이제 원래 이 한 덩어리였는데 이게 점점 깨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주장합니다. 베게는 해안선의 모양과 대양 맞은편의 화석, 동물, 식물학적 증거들의 일치를 논증하게 됩니다. 대양을 건너서 대륙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대양을 건넜지만 맞은편에 있는 화석들을 보면 동물, 식물학적인 증거들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논증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구 물리학자들은 대륙이 이동한다는 것이 공감이 가지 않았죠. 그래서 거부당합니다. 그런데 1950년대에 놀라운 발견을 했죠. 해령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제 보시는 건 대서양 해령이지 않습니까? 가운데 보니까 엄청나게 높은 산맥들이 존재하는데 이 산맥들 가운데가 다 갈라져 있더라. 갈라진 폭은 25 내지 50km, 열곡이라고 말하는데 이 갈라진 부분이 높이 솟아 올라와 있는데 옆에 있는 해양 바닥에 비해서 솟아 올라오는 부분이 2,000m 내지 4,000m나 높이 솟아 올라와 있고, 이것의 길이는 근 8만 킬로미터, 지구를 두 바퀴 도는 길이만큼에 이르더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발견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점점 공감해 가게 됩니다. 1962년에 해리 헤스는 판구조론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해양 바닥의 벌어짐, 해령을 중심으로 벌어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륙이 이동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챌린저호가 탐사했던 해양 바닥 지각의 만들어진 시기와 대륙의 나이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 해양 바닥 지각에는 퇴적층도 거의 없더라. 이런 것들과 증거들이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부에 새로운 물질이 나와서 중앙 해령을 메우는 이론을 주장해서 오늘날 이제 지구과학자들은 다 이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각들은요, 여러 지판들로 나뉘어져 있다고 지금은 알려져 있죠. 예를 들면 우리는 유라시아 지판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북미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호주판, 이렇게 여러 가지 지판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지판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판들이 부딪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지금도 지판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충돌을 하고 미끄러져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진행이 되죠. 그럼 조산운동이 어떻게 일어났겠냐라는 것인데, 높은 산에 일어나는 것은요, 이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지각이 새로 생겨나면서 바다가 해양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양쪽으로 점점 밀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밀리면 어디선가는 어떻게 해요? 부딪히게 되겠죠. 부딪히는 부분에서 한쪽은 내려가게 되고 섭입이 일어나고요, 한쪽은
조산 또는 조륙 운동이라 그래서 한쪽은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현상에 의해서 산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물속에 있던 육지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노아홍수 사건 말기에.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구글 어스를 제가 캡처한 겁니다. 가운데 갈라져 있고 높이 올라와 있죠. 양쪽으로 이제 밀리는 겁니다. 깨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판게아가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 여러 개로 갈라져 나갔다는 거죠. 양쪽으로 이렇게 밀리고 또 남극 대륙도 이렇게 밀려서 나가고요. 밀려나간 지판들이 부딪히면서 섭입과 조산 또는 조륙 운동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태평양 지판이 그죠? 유라시아 지판과 부딪히면서 이 태평양 지판이 유라시아 지판 밑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일본 열도 밑으로 태평양 지판이 내려가는데 1년에 2 내지 8cm 또는 10cm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마그마층을 자극하게 되고요. 화산 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판들이 부딪혀서 솟아오른 곳은요, 산맥, 산악을 형성하게 되고 내려간 곳은 해구를 형성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진하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지판이 부딪혀서 내려가면 이렇게 말려서 내려간다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깊은 해구, 트렌치를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구라고 말하고요. 지층은 심하게 구부러지고 부서지고 두꺼워지겠죠. 인도 대륙은 인도 지판이 이것이 아시아와 충돌합니다. 유라시아 지판인데요. 그러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들여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은 중앙 해령과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패러를하게 정렬하고 있습니다. 두 대륙판의 충돌로 히말라야 산맥이 생겼다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인디안 플레이트가 북쪽으로 밀면 여기서는죠. 유라시안 플레이트가 밑으로 내려가고 서로 이제 충돌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티벳 고원을 만들고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판들이 이동하는 속도와 충돌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따르면요, 노아홍수 때 전부 이제 물 속에 잠겼다가 다시 육지가 드러나는데 1년이 걸린 거죠. 1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육지가 만들어지고 다시 드러나고 높은 산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다 어떻게 해요? 1년 안에 다 만들어졌다니까 지판들이 굉장히 빨리 이동되었겠죠. 그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증거로요. 멘틀 내부에 존재하는 차가운 암석판 대륙입니다. 이게 대륙만한 차가운 암석판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밤가드너 박사님의 논문인데요. 요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블루 칼라. 요거는 차가운 암석입니다. 근데 뭐 암석이 돌 하나 정도가 아니고 대륙 크기만한 암석판입니다. 적색은 고온의 암석이죠. 그리고 밝은 녹색선, 요 파랗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런 거는 이제 두 지판들이 부딪혀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이런 섭입이 일어난 이런 곳입니다. 자, 멘틀의 바닥에는요, 너무 깊어서 거기에 있을 수 없는 주위보다 너무나 차가운 대륙 크기의 암석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격변적으로 매우 빠르게 지판들이 이동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 오늘날처럼 느린 속도로 일어나는 섭입은 대양제 저들이 끌려 들어가면서 멘틀 물질들과 함께 완전히 동화되어서 녹아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섞여버렸을 거라는 거죠. 천천히 내려가면 온도도 같아지고 멜팅이 일어나고. 근데 아주 큰 지판이 갑자기 들어가면 이것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차가운 암석판들과 뜨거운 이 판들이 공존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차가운 판들이 대륙 크기만한 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습입이 아주 급속하게 일어났다. 그 얘기는 지판들이 아주 급속하게 움직였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증거로서는요, 높은 산맥 자체가 증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판들이 지금 관찰되는 것처럼 1년에 2cm, 12cm 이렇게 움직이는 느린 이동으로는 히말라야, 로키, 에팔레치아, 안데스 산맥, 거대한 산맥들을 들어 올릴 수 없다는 거죠. 형성이 안 된다. 왜? 내려가면서 점점 녹아버리니까 들어 올릴 힘이 생기지 않는 거죠. 높은 산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지판이 매우 급속하게 빨리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로 흔히 보이는 습곡들, 세계 곳곳에서 이런 습곡들이 발견되거든요. 다 돌덩어리지 않습니까, 이거?
이 돌들이 부드럽게 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 층들이, 그죠? 이건 여러 지층들이 형성돼 갖고 단단하게 굳어지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지판들이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움직이면 퇴적 지층들은 다 단단한 돌덩이로 굳어져 버릴 것이고, 그렇게 움직이면 다 깨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부드럽게 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굳기 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지판들이 이동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안데스 산맥에 있는 고원지대인데요. 여기 보면 그죠? 이렇게 부드럽게 바위돌들이 휘어져 있고요. 또 이거는 프랑스의 알프스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돌들이 휘어져 있죠. 습곡. 다 단단한 돌덩이, 지금은 단단한 돌덩어리죠. 이건 뭐 그랜드 캐니언인데 마치 흘러내리는 듯이 이렇게 부드러운 습곡을 보여주고요. 이건 영국 남부입니다. 또 이거는 이제 캐나다 남부인데요. 셜리반 강 지역, 습곡 지역인데 굉장히 부드럽게 휘어져 있죠. 뭐 엄청나게 두꺼운 이 지층들이, 돌층들이 아주 부드럽게 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지판의 빠른 이동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건 우리나라 군산시 고군산열도 말도해안 습곡이죠. 부드럽습니다. 이것도 뭐 지난번에 한번 보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부드럽게, 그죠? 돌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죠. 다 깨져 버리죠. 근데 굳기 전에 빨리 이동해서 뭔가 지판이 부딪힌 증거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가운데 해령이 깨졌어요. 솟구쳐 올랐고 또 양쪽으로 밀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판들이 밀려나갔고 부딪혔죠. 그래서 조산운동이 일어납니다. 그죠?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쪽은 올라오고 조산운동, 조류군도 일어나는데, 이런 와중에 부딪히는 부분에서 힘이 양쪽에 밀리니까 폴딩이 일어나는 거죠. 습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터운 습곡층은 자체가 신속한 지판 이동의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지판의 느린 이동으로는 히말라야, 로키, 에팔레치아, 안데스 산맥 등 높은 산맥들의 형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높은 산맥이 존재하는 자체가 급속한 지판 이동을 나타낸다. 그리고 멘틀 내부에 대륙 크기만한 차가운 암석판들이 존재하고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두터운 습곡 퇴적 지층들을 보면 이것은 높은 산들이 짧은 시간 내에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지판이 짧은 시간 내에 이동되었으니까 높은 산들도 어떻게 해요? 짧은 시간에 솟아올라서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높은 산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형성되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온 세상을 물로 덮었고 홍수 말기에 다시 육지가 솟아올라서 오늘날과 같은 지형을 형성했다. 이것이 모두 1년 이내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산의 형성과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